대가는 어떻게 앉아야 되냐? 다리 꼬고 앉아야 되나? 좀 작가 같지 않냐? 수염도 기르고 나 머리도 길러가지고 빠마할까봐 손가락질도 막 이렇게 하고 절대 이거 안 이렇게 티스푼 이렇게 잡아. 새끼손가락 들고 막. 안녕하십니까. 이걸 하는 도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원석인 젤리공입니다. 네. 이원석 작가. 오늘 이원석은 오늘은 이원석. 오케이. 대담 형식으로 서로 질문, 작업에 대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공군. 작품은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어색하다.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냐고. 표현하고 싶은 건 이제 내 시각 같은 느낌으로. 시각? 네. 보는 시각? 네, 사이트? 제가 보는 시각의 느낌을 이제 오롯이 그냥 내가 보는 느낌 같은 것들을 기하적인 도형 같은 거나 아니면 선 같은 걸로 표현을 해서 이거를 나는 내 생각대로 표현한 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어떻게 다른 거를 다시 연상하게 낼 수도 있는지 아니면은 또는 이제 다시 내가 생각한 그대로를 이제 같이 연상을 할 수 있는 건지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질문을 던지는 느낌의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림 보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색감 자체를 한 톤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근분으로 소나무의 표면을 그대로 놨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오프닝 때도 말했듯이 이건 그냥 금 덩이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흐르는 그 강줄기 같이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냐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상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거를 그럼 재밌어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 던지고 너희들이 하는 답은 전부 다 정답인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재미, 사람들이 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그런 어떤 그런 무형의 어떤 것들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거다. 네, 좀 추상하고 구상을 섞어서 표현하는 거를 저는 즐겨하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앞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그런 두 명의 작가, 세이킴 작가랑 김도훈 작가 둘도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구상이랑 추상인데 형태가 있고 없고 아니면 뭐 자연적인 거, 인위적인 거. 그러니까 뭐 어떤 두 개에 대비되는 어떤 것들을 믹스를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이제 풀어나가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무형이랑 어떤 유형의 어떤 것들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표현하려고 하냐면은 이전까지 미술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지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이제 미술이 조금은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미술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원래 나는 내가 생각했었을 때 미술은 그냥 내가 보고 즐기고 이미 이미지가 너무 좋다 그리고 아니면 너무 이쁘다 계속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왔었을 때도 이 그림 어떠냐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었을 때 이제 서로에게도 재밌는 얘기거리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림의 이유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술이 존재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는 어느 한 시대에 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미술은 즐기기 위한 거와 장식적인 거와 그리고 그 다음에 작가들이 생각하는 것도 같이 섞여가지고 대중들에게나 이제 재밌는 새로운 놀이 같은 거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거를 조금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있었거든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한테 뭘 열어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 그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떤 내가 관람을 했을 때 동시대 미술이나 모더니즘 미술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를 요구를 했잖아. 네네. 그잖아. 조금 약간 어떤 강박적인 그런 게 있었어. 특히 동시대 미술은 더 그랬던 것 같아.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걸 꼭 가져서 내가 나가야 되는 전시장에서 뭔가 내가 얻고 나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정말 젊은 세대 지금 페인터들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쉽게 그냥 뭐 네 말 다 맞아. 뭐 이해를 요구를 하지도 않고 그걸 보고 네 느끼는 게 정답이다 라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 되게 그렇죠. 그리고 뭔가 궁극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 내 이 미술을 이해를 못하냐. 관객으로부터 이제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건 네가 떨어지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잖아. 내가 모른다, 교양이 없다 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 그래서 현대미술을 되게 약간 거부하는 느낌도 약간 그런 거 같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현대미술 이상한 거라고 막 공격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고 뭐 저만 하나 찍고 이게 몇 백억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되게 뭔가 이해를 요구하는 작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조금 끊고 이제 이거는 조금 나에게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이건 나에게는 미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작업 궁극적으로 우리 그냥 문화니까 문화는 문화대로 즐기는 거지.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노래 좋네 안 좋네 이렇게 처음에 평을 하듯이 직관적으로 네, 처음에 인트로만 들어도 알잖아. 네. 이 노래 괜찮은데? 이런 느낌. 근데 갑자기 막 너무 기괴하게 막 이렇게 가면은 아 예술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제 재밌게 즐기는 이렇게 느낌으로 가고 싶다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에서 시작된 작업들이죠. 이 위에 있는 작품은 이게 제 작품이에요. 이렇게 이 라인 따라서 있는 작품이 제 작품인데 물어봐. 질문 있니? 물어보세요. 자 처음에 대가는 어떻게 앉아야 되냐? 다리 꼬고 앉아야 되나? 좀 작가 같지 않냐? 수염도 기르고 나 머리도 길러가지고 빠마할까봐 손가락질도 막 이렇게 하고 절대 이거 안 이렇게 티스푼 이렇게 잡아. 새끼손가락 들고 막. 작가님 이제 그냥 형이라고 해. 네. 그러면 형은 처음에 작가의 그림을 작업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처음에 이 시리즈 자체를 이제 제작하게 되었는지. 처음에 내가 작품을 그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게 항상 얘기했죠. 내 작업을 보여주지도 않고 이 영상이라든가 팟캐스트에서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난 제주도에 관한 얘기를 한다. 자연에 관한 얘기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항상 했었어. 근데 이제 자연에서 오는 어떤 지금 현재 작업만 그럼 얘기를 할게. 지금 작업은 어떤 나는 좀 색깔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색깔을 좀 자연에서 뭐 이번 전시 제목이도 스펙트럼 큐브인데 그 앞 글자에 스펙트럼 있잖아. 가시광 뭐라고 할까 이게 그 스펙트럼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색깔들 자연에서 레퍼런스 얻어서 표현하는 색이 내 주된 어떤 작업인 거지. 그리고 뭐 거기에서 이제 자연에서 또 오는 어떤 갈래가 퍼져 나오는 어떤 그런 인위적인 어떤 것들 있잖아. 뭐 어떤 그 지형의 높이를 표시하는 뭐 등고선이라든가 그런 거 퍼져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내가 또 가져와서 참고를 해서 작업에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되게 어떤 자연에서 오는 단순한 형태들 있잖아. 꽃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능선이 이렇게 진 오름 모양의 어떤 그런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수평선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등고선 뭐 이런 것들이 내 이제 중요한 이제 추상적인 형태 그러니까 기하학적이라고 할 수 있지. 기하학적인 형태의 내 기본이 되고 색깔은 그런 자연에서 온다. 그러면 형이 생각하는 자연을 표현한 게 이 작업물인데 그러면 조금 재료로 이제 얘기를 바꿔보면은 왜 이런 재료를 이제 채택하고 사용하게 되었는지 자연과는 조금 이제 연관이 있는지. 자연과. 네. 이게 내가 질문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게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 너는 왜 철판에다 하느냐? 네. 저 안에 있는 이 철판 안에 있는 이런 이 문양은 뭐냐? 특히 근데 뉴욕을 와가지고 처음 느낀 건데 이 색깔도 색깔인데 이 안에 있는 이걸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그렇죠. 요런 것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는 우선 작업실에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너무 좋다고. 아무튼 이런 그런 추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인데 처음엔 내가 이제 녹을 썼었거든. 네. 그러니까 철판이라는 게 공업적인 약간 그런 거지. 가공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철이라는 어떤 철광석이 있긴 하지만 그 가공을 해서 어떤 걸 만들잖아. 네. 그런 인위적인 것들에서 또 녹이 쓰는 거는 좀 자연적인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인터뷰 세이트킴 작가랑 내가 되게 비슷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벽이 갑자기 부서져 있다던가 자연이 만나면서 녹이 쓸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처음에는 이제 내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우선 철판을 처음 쓴 거는 우연적인 내가 어떤 작업을 다른 설치 작업을 하면서 쓰게 됐고 이게 너무 재밌었어. 그게 처음에는 나는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재료 캔버스나 뭐 이런 어떤 나무 왁구 남들이 다 쓰는 거를 내가 쓰기가 싫더라고. 특히 유화 남들이 다 쓰는 것들 어떤 다른 재료를 되게 찾으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재료를 쓸까 해서 이거 되게 재밌겠다라는 영감이 빡 온 거야.
그때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녹음 쓴 거는 아니지만 이 철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인위적인 게 자연이랑 그런 거랑 좀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색깔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인위적인 모양이잖아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자연에서 가져오되 진짜 엄청나게 인위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일부러 그런 대비 부어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들 어떤 것들을 내가 막 칠하거나 이러지 않아. 그냥 부어서 냅둬. 그러니까 살짝 뭐 움직이는 정도는 하지만 거의 수평으로 이제 펼쳐놓고 그냥 부어놓거든. 근데 그럼 자연적으로 흘러가. 인위적인 것 위에서 또 자연적인 걸 또 얹어서 내가 또 표현을 하는 거지. 인이와 자연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대비 인이와 자연의 그런 나도 계속 섞어 쓰는 거지. 섞어서 해보는 거지. 색깔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는 재료 레퍼런스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레퍼런스에서의 그 형의 출신을 언제나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제주도. 형에게 제주도라는 거는 대체 어떤 의미인 건지도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또 여기 와서 느낀 게 네. 어제가 이제 페이스 갤러리를 가오시아나 갔다 엄청 대형 세계 최고 대형 갤러리를 갔다 왔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말이랑 되게 비슷한 내용의 작업을 하는 거야. 되게 가벼워. 내용이 내가 잘한 어떤 장소에 어떤 해변가에 모래를 사용해서 그렸나? 그 제니퍼 위디인가 하는 작가가 되게 그 가오시안에서 지금 전시를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냥 모래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막대기 같은 걸로 똑똑똑똑똑똑똑 찍어가서 표현을 하고 뭐 밤하늘 같은 거 표현하고 무슨 달 지고 뜨고 지는 달을 표현하고 수평선 자연을 그리는데 독특하게 되게 표현 방식이 되게 독특하더라고. 근데 내용이 되게 진짜 별거 아니야. 나에 대한 환경, 내가 자라온 어떤 내가 봐왔던 어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조금 인상파에 더 가깝지. 현대미술을 시초할 수 있는 다시 인상파적으로 더 돌아간 느낌이더라고. 근데 나도 여기 놀란 게 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태어나서부터 이제 한 20살 때까지 계속 19살 때까지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자라면서 보았던 그런 자연 풍경들이라던가 흔하게 봤거든. 자연 풍경, 산, 뭐 한라산 가끔 올라가고 오름 막 산책 가고 바다 수영하러 뭐 바다 바로 앞에 뭐 몇십 분 가면은 바다가 있고 수평선 보고 밤에 탑동이란 곳 밤에 뭐 농구하러 가 바닷가 옆에 농구장이 있어. 뭐 농구하러 가서 좀 쉬고 있으면 저기 수평선에 뭐 한치잡이 배들이 막 이렇게 빛을 막 내면서 그 수평선을 딱 이루고 있고 그런 걸 되게 흔하게 보다가 이제 서울 와서 그런 걸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보러 가야 되는 옛날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고 이게 강렬하게 나한테 계속 오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에는 나는 이런 얘기로 시작을 안 했었어. 처음에는 뭐 가상, 그다음에 뭐 실제에 대한 얘기, 어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대비라는 거에 또 꽂혀서 아까 말했던 그 철이랑 녹슨 이런 자연과 인위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 뭐 이런 그렇지. 그래서 콘트라스트라고 이렇게 대비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아예 그쪽으로 딱 틀어서 그럼 정말 얘기는 가볍게 가자. 그냥 여기서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색을만 뽑고 내가 하는 행위를 자연적으로 하고 그냥 내비두자. 약간 그런 작업이거든.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제주도가 자라는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내 작품에서 코어인 거지.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난 제주도에 관련 작업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거 아니야. 이게 제주도랑 뭔 상관일까? 그러면은 이거 자연의 색에서 이게 내가 뽑아져 나왔고 네.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연관시키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좀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요즘 동시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 작가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요즘 흐름 자체가 이제 너무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너무 이렇게 어렵고 오프닝 때 내가 너무 이렇게 계속 정보를 하나한테 완전 계속 막 강연하듯이 세미나 하듯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미술이 이런 거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난 이런 그냥 가벼운 레퍼런스를 갖고 왔고 그리고 이걸 나는 이런 표현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틀린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요즘에 동시대 현대 미술은 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형님도 다 갔다 오셨지만 그 데이비드 지워너 쪽에 있는 더그 윌러였죠. 그 사람 자체의 그 미술 또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딱 그 공간에 들어갔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들이나 그 공간이 어떻게 줄고 있는
느낌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즐겨라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동시대 미술인 것 같고 형이 말씀해 주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요즘은 조금 그게 조금 그냥 조금 더 트렌드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소비를 할 수도 있는 네. 이런 뭐 너무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멋지네, 이쁘네, 재밌네,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들으면 그렇구나 이러면서 뭐 정말 마음에 들면 이제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너무 무슨 막 월드워 2 막 전쟁 뭐 인류 무슨 막 엄청 거대 담론을 많이 했었잖아. 네네. 특히 동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의 동시대는 뭐 이주, 뭐 난민 엄청 무거운 주제잖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가 뭐 어려운 얘기를 계속 내가 들어야 돼? 봐야 돼? 나 좀 편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편한 세상이니까. 그리고 너무 좀 답답하잖아 이렇게 네네. 사는 게 많이 뭐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편한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지.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네. 지금은 굉장히 뭔가 그냥 정말 편하게 사는 어떤 그런 느낌은 그냥 가지고 있지. 이제 그 안에서의 힘든 갑박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별거 아닌 조그마한 감정의 표현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거 조용히 좀 하시오. 뭐 하는 거예요? 뉴욕 감성인가? 감성 오브 뉴욕. 갑자기 여기서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나? 하여튼 그런 약간 가벼움,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게, 대중이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나도 내 표현 방식은 약간 더 모더니즘에 가깝지만 네. 말하고자 하는 건 뭐 숭고미?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옛날 모더니즘처럼 뭐. 왜 금색이야? 저는요? 네. 금색. 금색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 붓질은 거의 다 100%지 거의 붓질하는 것 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이 다 황금색인데 왜 황금색이야? 금색을 저는 갖고 온 이유는 이제 금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그 지금 우리가 제일 원하는 그런 거잖아요. 금, 네, 금. 골드, 기본 화폐단위. 자본. 네. 이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가장 이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거에서 금빛. 네, 금빛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데 저는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생각에서도 여기 있는 그림들을 따졌을 때 이거를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왜냐면 이전에 제가 심상 같은 거를 얘기했었을 때는 조금 얘기하기가 좀 편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가져왔던 거는 맨 처음에 금색을 썼던 작업 자체가 저는 이게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좀 더 대단하다라고 내 스스로 위안하는 느낌의 색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한테 뭐 내가 그거네? 약간 흑인 래퍼가 금목걸이 차고 그렇- 금반지 차고 이제 그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너무 간 거고 이제 내 플렉스. 옷 치상새 같은 거라고 생각을 맞잖아 그럼. 아니요, 이건 너무 갔어요.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심상 표현하려고 했었을 때는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덮어서 나의 밑에 깔려 있었던 조금의 두려움이나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금빛으로 다른 사람한테 시선을 바꾸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왜냐면 저는 안쪽에 무채색을 주로 작업을 검은색을 깔아놓은 다음에 색감을 그 뒤에 살짝 올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위에 금색이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금색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시선을 처음에 잡으려고 금색을 더 많이 썼었어요. 조금 날 좀 알아줘라. 네, 돈 있니? 살아. 그리고 조금 이제 핫한 색깔은 아니고 잘 안 쓰는 색깔이었기도 하고. 또 요새는 좀 많이 사람들이 금색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잘 고른 건지 안 고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돌아보시니 금색 많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 다이아몬드 가루 그건 좀 많이 봤는데. 그래? 나는 몰라. 금색은 못 본 것 같긴 하다. 나는 못 본 것 같아. 역시 여기가 살짝 거지 동네여가지고 소호로가 하더라. 그렇고. 왜 거지 동네야? 이 두 블럭 뒤면은 페이스 갤러리인데. 페이스 말고 저기 이제 다른 데 더 높은 거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금색 뒤에는 들어가 있는 색깔들은 그 색깔들은 이제 저한테는 제일
그때는 아예 아무 생각 안 하고 작업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히는 색깔 그냥 아무나 바른 거야? 레퍼런스라는 게 이런 것도 이런 처음에 거 레퍼런스를 저도 그거예요. 형처럼 형이 붓는 행동을 하듯이 저는 처음에 붓을 갈피를 잡은 다음에 평붓으로 세게 먹에랑 하고 섞여있는 걸로 그냥 밀어버리고 그 남은 공간을 가지고 이제 조형을 제가 새로 재조립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이제 조금씩 저질러 놓고 수습한다는 거구나. 그렇죠. 약간 어떻게 그렇게 보면 이렇게 부어놓고 생각하듯이 나도 조금 한 번 이렇게 어느 정도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여기 부분을 좀 남겨놔야 된다. 여기는 조금 더 발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색깔하고 금분으로 이제 내 생각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 마지막 하나씩. 또 한 개만 하라니까 진짜 고민된다. 네. 왜냐면은 재료적인 특징들도 신박하고 새롭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우선 다 물어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색깔 같은 것들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는지 같은 거, 왜 이 표현인지 굳이 붓는 네. 왜 꼭 붓는 거냐? 네, 왜 꼭 붓는 거냐? 그러니까 제일 자연스럽잖아. 제일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붓을 찍고 바르는 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수정을 하거나 연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지우개로 지운다던가 다 수정이 가능한 그런 표현 방식들인데 내가 붓는 데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내가 유튜브에서 무슨 자료를 찾아보다가 누가 이제 붓는 그런 페인팅을 많이 하더라고. 부어서 이제 그 추상 만드는 저거 되게 재밌는데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막 이러고 막 만들고 막 불고 이렇게 부은 다음에 뭘로 막 밀고 막 이렇게 지랄을 하더라고. 근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난 그냥 부어만 보자. 처음에 그냥 부었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근데 나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내가 완전히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나 막 그 붓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철판을 놔. 양쪽에 이제 의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평자를 대고 다 이게 수평이 되는지 다 재.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다 재.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뭐 휴지나 이런 것 같은 걸로 밑에 이제 좀 깔아서 조금 더 올려서 거의 수평을 다 맞춰. 그러니까 나는 작업 준비 전부터 그거부터 쌀깨가 빠지게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거는 붓는 양이랑 위치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부어서 놔. 가만히 놔. 근데 보통 내가 근데 처음에 부었을 때는 생각하기엔 이게 천천히 이렇게 동그랗게 퍼질 줄 알았거든? 네. 절대 안 그렇게 퍼져요. 그러니까 안에 뭐 먼지가 붙어 있던 아니면 털판이 조금 쉬었든 아니면 이게 완전히 평평한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됐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갔든 뭔가 조그만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게 막 찌그러지고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내려가고 분명 수평 맞췄는데 저쪽으로 막 쏠려서 내려가 두두두 떨어지고 어떤 거는 정말 동그랗게 퍼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완벽한 원을 이루진 않고 그게 좀 재밌더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네. 뭔가 부었을 때 어떤 액체 상태에서 부었을 때 어떤 모양을 이룬다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부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러면 양을 조금 덜 해서 한번 부어볼까? 그럼 또 부어볼까? 하면 뭐 이런 작업이 나오는 거지. 이거 처음에 부었을 때 아래로만 막 쏠리는 거야. 이거 마르고 다시 조정을 했어. 조금 더 올릴까? 그 다음에 좀 부으니까 조금 더 나아졌어. 그 다음에 이러면 약간 더 거의 원에 가까운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정한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거 수평 맞추는 거 정도. 그 다음에 그냥 붓는 양, 위치 이 정도. 그래서 보면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 거지. 전 처음에 형 거 작업을 맨 처음에 작업실에서 보고 생각했었던 게 그 동굴에서 물이 하나씩 떨어지면은 거기 안에 파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었다가 이제 마르면서 또 고이다가 마르면서 하면 색깔이 바뀌잖아요. 이거 처음에 이제 이런 느낌의 작업인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이제 물이 여기서는 막 빨간색이 살짝 띠가 있고 여기서는 파란 이렇게 툭툭툭툭 빠지면 이제 밑에 이제 점점 파지면서 색깔이 바뀌어지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랬던.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 거. 나도 생각 못했던 건데 그렇게 보였으면. 그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거잖아. 네, 자연적인. 그런. 옛날에 그런 그러니까 왜 이 형 굳이 붓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페인트 아깝게. 그러니까 존나 아깝지. 네, 맨날 종이컵이니까. 토할 것 같아. 재료비 때문에 내가 허리가 휜다. 무게도 졸라 무겁고 철판이라도 무게가 무겁거든요. 거의 한 5kg 가까이. 이 정도 50cm, 50cm인데 이게 한 5kg 가까이 하거든.
그래서 100호짜리 내가 하려고 하면 정말 진짜 소리가 절로 나와. 들 때. 어시가 필요해. 맞아. 어시가 이럴 때 필요하고. 붓터치가 되게 작잖아. 네. 근데 왜 이렇게 붓터치 큰 붓질도 할 수 있는데 왜 작은 붓질로 계속 이건 진짜 쉽게 답변할 수 있어요. 뭐해? 그래야지 밀집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 밀도가 높아져. 밀도가 높아지고 그냥 면으로 미는 것보다 이렇게 짧게 끊어서 한다 해야 되나? 쪼개서 하는 게 저는 이뻐 보여서. 아, 이뻐 보여서? 이뻐 보이고 이뻐 보이잖아요. 완전 이뻐 보여서 그냥 이렇게 짧게 끊고 그 다음에 멀리서 봤었을 때는 면인데 가까이서 봤었을 땐 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저기 걸었던 메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다 좋다고 하더라고. 쑥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실 저게 제일 짧게 걸려. 아 진짜? 저거 근데 엄청 저게 밀도가 제일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어. 이게 눈속임. 사기꾼이네 이거. 그렇죠. 근데 원래 미술 그거 아니에요? 원래 2차원 공간에 3차원으로 사기치면서부터 생긴 거잖아요. 노력을 사기치진 않잖아. 오래 걸리긴 하는데 딴 것들은 이상하게 오래 걸렸어요. 특히 이놈이 제일 오래 걸렸어. 이거 동그라미? 네. 근데 이건 찍은 거지 이건 동그라미니까 조금 더 힘들긴 하겠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철대공 이원석 군과 이진석 작가의 대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나 대가가 돼가지고 자료로 남으면 여기 뭐야? 유튜브에 자료로 남고 막 이럴 수 있다. 여기 갤러리가 리틀 스페이스였다. 아주 감격스러워. 쏘아올린 작은 공. 잘 쏘고.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저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작가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저는 스스로 이제 속으로 많이 울었죠. 감사하다 이러면. 속으로 울었다. 왜냐면 겉으로 좀 울어줘. 추하게. 너무 감사하고 네. 어쨌든 제가 형한테도 처음 말했던 게 그거였으니까 너무. 알았어, 그만 얘기해. 이따 얘기하죠. 이따 얘기해야 되나? 오케이. 방송 끝.